대충 오셨다고 보고 저 인사부터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현재 SK건설의 재료 담당, 금속 재료 기술 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여러분들 보니까 뭐 전력 공장에 오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건설, 엔진, EPC 쪽에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스 코드, AWS 코드 이런 쪽에 네이스는 제가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거는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맨발 굿 스탠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골치 아프하는 네이스 MR017호, 0103, SP042, TM0177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코드를 생성하고 유지 보수, 메인턴스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저 친구는 저 사람은 미국 자주 가겠다 그렇게는 못하고요. 제게 월급 주시는 분한테 제가 그분한테 충성을 해야지 딴 데 가서 자꾸 딴짓하면 그렇죠. 대부분 메일 형태로 이메일로 벨롯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벨롯을 받고 레스판스를 주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되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테크노넷이라고 종합정보기술정보망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 테크노넷은 98년도 말에 처음 몇몇 사람들이 우리한테 맨날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제 돈 받고 알려주자. 야무진 꿈을 갖고 시작을 했었죠. 1년 만에 다 걷어먹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 개인은 물론이고요. 어떤 공적 단체에서 운영하는 테크니컬 포럼 그 어떤 사이트를 비교해봐도 가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 달라고 안 하고 뭐 회원 가입하고 자격 심사에서 뭐 글 몇 개 올리면 우수 회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책도 몇 권 썼었고요. 특이하게는 FRP, 섬유광학 플라스틱에 대한 책을 오래전에 냈는데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개정을 해서 다시 한번 낼 생각입니다. 저희 대학 동기들이 제가 저 책을 내고 나서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포스코에서 스테인리스 강의 나오는데 저보고 제가 FRP에 대한 책을 내버렸더니 스테인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죠. 많은 분들이 저보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묻는 많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SK건설에서 머티리얼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머티리얼 앤 코로전 엔지니어죠, 정확하게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분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배관의 파이핑 머티리얼 엔지니어, BM을 뽑고 파이핑 스펙을 잡는 파이핑 머티리얼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거는 그 일이 아니고 그 바로 전 단계. 그래서 배관 엔지니어가 파이핑 머티리얼 스펙을 잡기 전에 스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또 여기 리액터가 있고 리액터 상단에 배관들이 있고 하단에 배관들이 사이드 커트로 쭉 나오고 하는데 그 배관들을 과연 어떤 재질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을 건지에 대한 베이직 설계, 기본 설계에 머티리얼 셀렉션 하는 게 제 주 업무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혹시 또 그런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겠죠. 그거 외국서 다 사갖고 오던데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니? 제법 많습니다. 베이직에 없는 디자인인 경우에는 초기부터 프로세스 엔지니어하고 마주 앉아서 맨땅에 헤딩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재료를 써야 될 건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건지, 10원짜리 공장을 만들 건지 100원짜리 공장을 만들 건지, 카펙스를 10원을 투자하고 오펙스를 100원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카펙스를 100원을 가져가고 오펙스를 10원을 가져갈 건지,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는 릴라이빌리티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는, 그러면서도 우리도 남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 국내에서 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5분 정도 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제가 속해 있는 SK에만 9분,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왜 저런 일이 발생되게 됐는가? 시작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ITB를 받으면요, ITB에 피드 베리피케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피드를 쭉 읽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뭐 정액공장에 오신 분도 계신데, 히타가 있고요. 히타에서 피드 차지를 시켜서 오버헤드에 배관이 나가겠죠. 여기 뭐 열교환기도 있을 테고, 에어쿨러도 있을 테고요. 쭉 나서 어큐뮬레이터도 있을 테고, 또 다시 피드백 시키는 이런 라인들이 있겠죠. 기존의 이 라인들은 대부분 카본 스틸에 3.0mm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장의 디자인 라이프 타임이 보통 20년, 근데 요즘에는 30년까지도 나오게 되죠. 다들 이런 디자인을 갖고 공장을 설계하고 다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배관이 카본 스틸로 3.0mm가 문제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에 대한 이견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그때까지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너가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계약 시점으로 봐서 컨트랙이 딱 맺어졌어요. 계약 시점으로 봐서 3개월 동안에 이 공장 설계를 해놓은 내용을 쭉 읽어보고 검토를 해서 머티리얼에 문제가 있는 부분, 디자인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다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뭔가 코스트가 됐든 스케줄이 됐든 협상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이후가 되면 오너는 누굴 데리고 있냐면 말빨 좋은 PMC를 데리고 있죠. PMC가 쭉 검토해봐서 이렇게 찝었을 때 컨트랙터가 그 PMC의 코멘트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대를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네 돈으로 다 해결해 이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뭐 대표적으로 그냥 이거 하나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내 리파이너리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카본 스틸의 3.0mm 갖고 디자인 라이프 타임 20년을 어떻게 개런티 할 거냐? 고민이 되죠. 예전에는 피드 베리피케이션 한다고 하면 프로포잘 PM이 쭉 읽어보고 나 다 잘 읽어봤습니다 하고 A4 용지 한 장에다가 누구 했고 도장 꽉 찍고 읽어봤을 테니까 지금부터 PD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충실히 잘 공사하겠소라고 한 장이면 끝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실제 일을 하실 때 기계는 기계 나름대로, 공정은 공정 나름대로 다 읽어보고 라인별로 다 체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피드 베리피케이션 레포트를 내죠. 그 레포트도 레포트 내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구. 그 중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 코멘트를 받은, 이런 리퀘어먼트를 받은 PM이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보니까 울산을 가도 카본 스틸의 3.0mm고 또 대산을 가도 카본 스틸의 3.0mm고 여수를 가도 카본 스틸의 3.0mm인데 이 3.0mm 갖고 30년, 20년 라이프타임을 디자인상에 문제가 없다는 걸 어떻게 베리파이 할 거냐.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제일 속편하게 부식학회를 찾아갑니다. 부식학회에 찾아갔더니 부식학회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코던 레이트라는 게 있다. 코던 레이트는 어떤 거냐면 어떤 금속이, 어떤 재료가 특정 환경에 노출됐을 때 1년에 썩어 나가는 양, 부식되는 양. 그러면 그 부식되는 양이 요만큼, 그게 예를 들어서 2mm다, 3mm다 나오겠죠? 요거 곱하기 어떻게 돼요? 디자인 라이프타임 20년 이래버리면 요거를 요만큼을 썩어 나가도 좋은 에디셔널 두께로 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코전 얼라운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전 얼라운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피드 베리피케이션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요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레퍼런스를 찾았냐 하면 API 580, 581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데이터도 찾았지만 네이스에서 나온 대표적으로 코전 레지스턴스 테이블 같은 그런 책자들이 있어요. 특정 온도, 특정 부식 환경, 특정 농도 뭐 이런 황산의 40도, 50도 농도도 10%, 20%의 코전 레이트가 나온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레이트에 나온 걸 쭉 봤더니 코전 레이트를 대략
20mm 기준으로 20mm보다 작은 거, 20mm보다 큰 거, 20mm, 50mm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책에는 50mm 정도가 되면 그냥 굿이에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20mm 정도가 되면 아주 괜찮은 엑셀런트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50mm까지 가지 말고 20mm 갖고 한번 따져보죠. 이 밀이라는 단위는 1000분의 1인치예요. 자, 코던 레이트 20, 밀은 1000분의 1인치죠. 곱하기 요거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25.4 곱하기 디자인 라이프타임 얼마예요? 20년, 뭐 30년까지 갈 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대충 얼마 나옵니까? 계산 빠르신 분들 대충 얼마 나와요? 뭐 10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한 10mm쯤. 네? 그렇잖아요. 2, 4에 25.4, 10 해갖고 한 10mm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기계 엔지니어, 배관 엔지니어 다들 계신데 코전 라운스 10mm짜리의 카본 스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코전 라운스를 맥스로 보신 게 SRU 후단 이런데 아주 에로전 심하고 셀프테이지 심하고 이런 쪽에 어쩌다 6mm 대부분 아주 좀 저게 봤자 4.5mm 그 정도가 아마 맥스였을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뭘 하냐면 머티리얼을 바꿔버리죠. 한 단계 더 큰 나은 머티리얼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지금 내 손에는 UOP가 디자인한 카본 스틸의 3.0mm가 ITB에 들려있는데 흔한 얘기로 우리 애들 시켜갖고 쫙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 갖고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산수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숫자 갖고 장난해 치팅을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컨셉추얼 디자인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엔지니어링 웍은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엔터키 딱 치면은 썸이 나오고 엔터키 딱 치면은 에버리지가 나오고 이렇게 일을 해오셨는데 머티리얼 디자인만큼은 머티리얼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머티리얼 디자인이에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데 코를 왼쪽에다 놓든 오른쪽에 놓든 지 마음일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 그림 사가는 사람만 많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눈높이, 공장을 10원짜리를 만들 거냐 100원짜리를 만들 거냐 그 컨셉추얼 디자인에 따라서 머티리얼 셀렉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거기다 또 뭐가 생깁니까 요즘에? RBI, 코전 컨트롤 매뉴얼, 코전 모니터링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공장을 받은 예를 들어서 지금 GS건설에서 많이 오셨는데 삼성엔지니어에서 많이 오셨는데 GS나 삼성에서 공장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턴키를 합니다. 키를 딱 넘겨주고 이제 내일부터 네가 운정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내일부터 공장의 오퍼레이터가 아침 출근해서 컴퓨터 딱 키면은 오늘 할 일이 쫙 떠올라야 되겠죠. 오늘 할 일? 정비 쪽 담당자는 저 오버헤드에 있는 저 조그만 펌프 오늘 가서 바이브레이션 체크 한 번 더 해보고 필요하면 베어링도 갈아주고 머티리얼 엔지니어 역시 오버헤드에 가서 두께 한번 측정해보고 코전 프루브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해당 배관에 RT도 찍어서 프로파일도 한번 보고 뭐 이런 일련의 액션을 왜 해야 되는지의 사유까지 다 적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RBI예요. Risk Based Inspection.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디자이너가 EPC의 디자이너가 EPC 시공하는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내가 공장을 운영할 때 뭘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다 적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강도 계산서, 기존의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레포트, 히든 머티리얼 밸런스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식 환경화의 제로슨 머티리얼 셀렉션, 코전 서비스에 대한 이런 얘기를 제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선정해도 용접이 안 되고 열처리가 안 되고 기획 가공이 안 되면 꽝이죠. 여러분들이 쓰는 재료 중에서 굉장히 좋은 내식 정도 좋고 아주 좋은 재료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흔히 부르는 세라믹이라고 부르는 거. 좋죠. 근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툭 치면 깨져요. 가공이 안 돼요. 모양 만들기가 어려워요.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기라도 사용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식이 되고 썩어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저 오바이드에 그냥 냅두면 분명히 부식이 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필리포민 아민도 집어넣고 뉴트랄 아민도 집어넣고 일련의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또 그래도 부서지고 깨지는 놈이 나오죠. 그러면 왜 깨졌는지 왜 부서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금속 손상 진단이라고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5만 가지 부서지고 깨진 거에 대한 원인, 대안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놨죠. 오늘은 6시까지 대충 그 정도 해서 정리를 할 생각인데요. 그때까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컨텐츠는 쭉 적혀 있는데 실제로 6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얘기는 카바이드가 뭔지, 카바이드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난 재료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카바이드? 왜 카바이드를 배워야 되는지, 왜 카바이드를 이해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재료를 공부하는데, 내가 용접을 공부하는데, 열처리를 공부하는데 이런 게 부족했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